행복하신 분만 앉아주세요. 우정이가 덜 행복한가? 우정이가 뜨문뜨문 슬슬 왔네. 좀 치선아 좀 잘해줘. 어디 갔어요? 어제 그 팀 뭐 저기 광덕산에 그 계곡에 그렇게 물이 좋아? 나 또 가고 싶더라. 가고 싶었어. 그러고 뭐 저 민정이 저기 신랑이 뭐 밥 사줬다는데 나만 빼놓고 또 신랑이 밥 사줬더라. 민영이 최민영 어디 갔냐? 신랑한테 얘기해. 왜 나만 빼놓고 밥 사주냐고. 진짜 여러분, 오늘은 복의 숫자가 8이에요.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하는 숫자가 8이에요. 8. 뒤집어도 8, 옆으로 놔도 8, 거꾸로 놔도. 이 복을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 복 많은 팔자가 두 번 겹치는 쌍팔절이라고 합니다. 쌍팔절.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 쌍팔절도 굉장히 길일로 보고 굉장히 좋은 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운과 복이 끌려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안 끌려온다?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죽어도 없다. 오늘은 만나는 족족 다 끌려온다. 진짜 무조건이야, 무조건. 만약에 내가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끌려온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끌려오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니까 안 끌려오니까 서운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럼 만나는 족족 운과 복이 쫙쫙 끌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에이, 진짜 된다니까 해봐. 무조건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해. 된다니까 진짜. 어제 106기 세븐 아카데미가 끝났고 끝나면서도 뭐 몇 조인가는 또 뭐 좋다고 막 몇 조야? 6조? 몇 조가 뭐 전체가 다 뭐 승급을 했다고 막 올리고 막 그러시던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시스템 참여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곳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참 세상 밖은 문만 딱 나가면 다 부정투성입니다. 부정투성. 네. 이곳에 와야 그 부정으로 웃자라는 그 싹을 다 자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뭐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누구나 다 여기까지는 해요. 누구나 다 여기까지는 한다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 실제로 부도가 나서 우리 애들과 우리 집사람은 애갓집에 가서 살을 때, 나 혼자 살을 때 화진 화장품의 광고를 봤다니까.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제가 화진 화장품의 교육을 들으러 갔다니까요. 그때는 제 이름 석자도 쓸 수가 없었어. 갔는데 다단계야. 의자가 쫙 이렇게 깔려있어. 의자가 이렇게. 이거 뭐 영락없이 다단계잖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붙잡는 거야.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나는 그분 이름도 안 잊어먹어. 유기선 이사였어.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유기선 이사님. 나는 그때 30대 후반이었고 그분은 60대 중후반쯤 됐나 봐. 그렇게 나이 먹으신 분이, 제 엄마뻘 되는 분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이렇게 광고를 보고 왔는데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하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래. 잘 왔대. 조금 이따 교육이 시작되는데 교육 끝나면 그걸 뭘 하나 준다대.
그게 이름이 섹시립이야. 섹시립. 예, 섹스립이 아니라 섹시립. 루즈가 4가지 색깔이 들어있어. 4가지 색깔. 그리고 솔이 들어있고 뚜껑을 열면 거울이 붙어있고. 아, 이게 시가로 36,000원인데 교육 2시간을 받고 나면 그걸 준대요. 아, 나는 그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 남자가 뭐 여자들 뺀일을 볼 일이 없잖아요. 아, 돈도 못 버는데 우리 각시 하나 저거 얻어다 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온 길에 제일 앞자리에 여기 분홍색 옷 그 자리에 앉았어. 내가 제일 앞자리 딱 앉아있는데 막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데요, 신문지까지 깔고 앉아서 막 교육을 듣는 교육생이 밀려 터지는 거야. IMF 끝나고 시간이 되니까 토권 3개로 성공 신화를 이룬 여자, 토권 3개로 성공 신화를 이뤘대. 연봉 12억의 주인공, 한 달 월급이 1억이래. 박형미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니까 박수가 쫙 나오는데 저쪽에서 진짜 나는 그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 키는 짤짤막한데 얼마나 그 사람이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기절할 정도였어. 천사 같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한 달에 월급이 1억? 연봉 12억? 저게 진짜일까? 에이, 진짜 설마. 요즘도 1억이면 괜찮죠? 한 달에? 별로 괜찮진 않네. 근데 그때는 컸어. 98년, 99년이니까 한 달에 1억? 진짜일까? 에이, 사기치는 거지. 혼자 막, 야, 나도 1억 좀 벌었으면 좋겠다.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딱 섰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당당해 보이든지. 강연이 딱 시작이 됩니다. 야, 나도 한 달에 1억만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 그때 내 빚이 6억 7천. 6억 7천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죽으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죽을까 그 고민하고 있을 때라니까. 2시간 강연이 딱 끝났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야. 제가 제일 앞자리에 서갖고 얼굴 빨개져갖고 손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데 오면 한 달에 1억 벌 수 있어요? 물어봤다니까 내가. 그랬더니 박형미 부회장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고. 에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1억을 벌어. 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 원만 벌어도 나는 소원이었겠다, 내 속으로. 분명히 그 부회장님은 나한테 당신도 나처럼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고. 그랬더니 나도 벌 수 있다잖아.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와서 한 달에 1억을 벌려면 뭐를 하면 돼요? 물어봤다니까. 내가 뭐를 하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냐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씩 웃으세요. 씩 웃더니 나를 똑바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부회장님이 사람을 데려와라, 물건을 팔아와라 이런 얘기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1억을 벌고 싶으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대. 저는 그때 결심했다니까요. 야,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는 무조건 하겠다. 그 길이 비록 어떤 일일지라도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라기도 나는 걸어 다닐 거야. 한 달에 1억만 받을 수 있다면. 우통 벗고 걸어 다니라기도 나는 할 거야. 한 달에 1억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해. 빚 때문에 처자식 다 내필겨치고 혼자 떠돌이 하면서 살면서 이름 석자도 못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내가 1억을 벌 수 있다는데 내가 못 할 짓이 뭐야?
나는 결심했다니까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제가 뭐를 하면 한 달에 1억 원을 벌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옵니다. 그때 그 회사는 유난히도 일찍 출근을 강조했어요. 회장님이 뭐 6시쯤이면 나와갖고 벌써 막 업무가 진행되니까. 저는 입사해서 그 회사 나오는 날까지, 그 회사 그만두는 날까지 제 양심에 걸고 제 전부를 걸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걸고 4시 반 출근을 18년, 횟수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지켰어. 새벽을 기다리는 남자, 그걸 누가 줬다? 내가 줬어. 내가 새벽을 기다리는 남자, 에너지 뱅크, 내가 혼자 스스로. 네 시 반 출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니까. 또 뭐를 할까요? 청소를 잘하래요. 청소를. 저는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청소? 제 별명이 마당새였어요. 여자들 화장실 변기 청소까지 제가 일찍 나와서 다 했다니까. 또 뭐를 할까요? 표준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함 50장만 돌리고 그래. 명함 50장만. 이거 명함 돌리는 거, 이거 표준활동이 이거만큼 힘든 게 없는 거야. 저쪽에서 아줌마가 와요. 저 아줌마한테 내가 명함 하나 줘야지 하면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주변에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막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막상 옵니다. 그냥 못 주고 그냥 지나가요. 명함을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억지로 줍니다. 받지도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받아도 거기서 받아갖고 저쪽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그런데 그게 맨날 며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그까짓 거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막 시장바구니 나도 찔러주고, 막 어디 늘티만 있으면 막 주고, 막 주기 시작했어요. 50장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표준활동을 하래. 표준활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쇼핑백에 화장품 보따리 잔뜩 들고 홍보하러 다니래. 홍보하러. 팔러 다니라고 했으면 나는 그만뒀다니까. 홍보만 하러 다니래. 홍보만. 쇼핑백에 화장품을 들고 막 누가 거들떠를 봅니까? 누가 아는 척을 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게 기본.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주가 아니었다니까. 네?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주가 아니었어. 기본을 지키는 거였다니까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제가 특공대라는 걸 결성합니다. 특공대라는 걸. 엄마들 똘망똘망한 사람들을 한 10명 조를 짜가지고 내가 특공대 대장을 해. 우리 그 지점장이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대표이사, 나옥심 대표이사가 그거를 결성해줘갖고 나보고 그 팀을 인솔하고 다니래. 아침 조회가 딱 끝나면 그 팀을 데리고 어느 지역을 딱 선대원해서 갑니다. 당신은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명 1조로 해갖고 나눠줘요. 쫙 돌아다니게. 몇 시에 만나 점심을 먹자, 몇 시에 만나 저녁에 기소를 하자 하는데, 만나보면 누군가는 다 팔았는데 나만 하나도 못 파는 거야. 그런데 그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우리 지점 매출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평촌 지점에 근무를 했는데 평촌 지점이 졸지에 전국 1등 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2달, 3달 만에. 그 분위기로 어느 날 석회가 있어요. 그 회사는 저녁 6시에 기소를 해서 또 석회를 합니다. 석회로 하루 업무를 마감하는데, 석회 때 딱 들어갔더니 내일 본사를 가야 된대. 석회 저녁 6시 석회. 우리 대표이사가 왜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나를 보라고 한대. 그 나옥심 대표이사가 그동안 내가 출근해서 한 석 달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 다 하지, 새벽부터 나와서 분위기 잡아대지,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가갖고 사람들 막 표준활동 시키지, 막 끌고 다니면서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 지점 1등이 되니까 내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요? 회장님 보자건데 갔어요. 갔는데 회장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회장님 실물로 처음 봤지. 거기도 이렇게 화상교육이니까. 자네 내가 얘기 잘 듣고 있네. 그만 변치 말고 끝까지 가. 그 말 한마디였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그게 결국은 저의 브랜드가 됐고 결국은 저를 성공시키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누구나 시작은 다 하잖아. 나도 돈 한번 벌어봐야지, 나도 내 꿈을 한번 이뤄봐야지, 나도 성공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SM도 하고 시니어 매니저도 하고 팀 리더도 하고 막 했어. 그거 할 때 그 심정은 어떤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준 생각이야? 신께서 나한테 주는 생각이야. 신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라는 계시를 준 거예요. 그건 신의 생각이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괜히 또 이 짓 한다고 한 거 아니야?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의 갈등을 막 느껴. 이거는 뭐예요? 나약해진 내 생각이야. 나약해진 내 생각, 그건 신의 생각이야. 신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그렇게 돼 하니까 여러분이 SM도 했고 팀리더도 했다니까. 근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 나약해진 내 생각이 나를 흔들어.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아이고,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았어. 아이고, 야, 밖에 나가니까 막 허다가 그만둔 사람 줄창이고 그냥 다 여기 불만이고 막 여기 욕하는 사람도 많고. 이건 뭐야? 나를 포기시키려는 마귀의 생각이야. 여러분이 누구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일을 함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늘 그럽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안 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겠지.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럴 거야. 더 큰 걸 주시려고 지금 안 주는 걸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은.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내가 부모님이잖아요. 내 아들이 아빠 왜? 10,000원만 주세요. 아빠 지갑에 있다 10,000원 끝내가. 아니면 내 주머니를 끝내줄 수 있어. 근데 아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사양이 높은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하나 사기 한 200만 원만 주세요. 200만 원이 내 통장에 있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너 그거 꼭 필요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서 아버지 나가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그 돈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큰 거를 줄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 아버지 말을 믿고 내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해주기 싫으면 말이요. 해주기 싫으면 말이요. 아버지를 불신해.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해.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없는데. 못 주는 거예요. 지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공 못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 못할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화진 화장품에 신화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박한선 씨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말 더듬이에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 집이 대부도였어요. 대부도 섬. 그때 지금은 대부도가 다 육지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육지로 나와야 되는 대부도. 대부도가 자기 고향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진화장품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글자도 받침도 다 틀리고 잘 읽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판매 왕이 된 거예요. 판매 왕이.
그 바보 천치가. 왜 그런지 알아요? 주구장창 자기가 가는 지역만 가는 거야. 말을 잘 못하고 똑똑하지 않으니까 맨날 카다롭고만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고? 그냥 또 보여줘. 이거 왜 갖고 왔어? 또 보여줘. 매일 방산시장이야. 서울의 방산시장. 거기 가서 또 누가 짐만 들고 가면 또 지가 다 들어다줘. 가게에 이제 다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차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 지게꾼도 있고 막 방산시장에. 그런 일을 또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 많으면 카다록만 보여줘. 카다록만.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 2년이 가니까 방산시장 전체 상인들이 팔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얘 물건을. 예? 우리 화전한 아프면 걔가 신화를 썼다니까. 저축할지도 몰라, 은행 갈지도 몰라. 돈만 현금으로 싸들고 다니는 현금으로 싸. 안 된다고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한국말을 모릅니까? 한글을 못 읽어요? 우리는 글도 읽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니까. 그 회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카다록 갖고 설명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설명을 필요가 없잖아. 오늘 가서 보여주고 며칠 있다 보여주고 한 달 있다 보여주고 내 얼굴 변화가 곧 나의 경쟁력이 되잖아. 이런 일도 못 한다고? 이런 일도 안 한다고? 돈 벌기 틀린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건데 인스타, 블로그, 성공 매니아, 카페 이거 누구는 안 하냐? 다 한두 번은 다 해봤다니까. 한두 번은 다 해보고 맨날 며칠은 다 해봐. 그런데 그걸 끝끝내 하는 사람이 드물 뿐이야. 자, 1년이 걸려서도 내 성공 매니아 글이 1년이 걸려서라도 3년이 걸려서라도 그 글을 보고 누구 하나가 딱 와서 정착을 해갖고 그 사람이 큰 성장을 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라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요번에 그 필리핀 가서도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김민표? 민표냐? 임표냐? 민표. 일어나봐.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남자야. 저 젊은 나이에 지금 몇 살이지? 28밖에 안 됐어. 28이야.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골프공 줬다가 왔어. 골프장에 캐디 생활 하시다가 사모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거기서 둘이가 눈이 맞아갖고 온 거야. 네? 봐봐. 여기 왔는데 내 이 두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됐지? 횟수로 2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부정적인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물론 내가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쟤들이 우울해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쟤들이 콧바트리고 있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쟤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돈도 안 벌어 갈 텐데 기간 여기만 오면 좋아. 예? 내가 잘못 봤어요? 그렇게 와. 그런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뭐를? 끊임없이 성공 매니아 인스타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 요번에 내가 필리핀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나라에 산다고? 무슨 나라? 스웨덴? 스웨덴. 여러분 스웨덴 아세요? 스웨덴? 스웨덴. 말로만 들어봤어 나는. 그분이 엄청나신 분이야. 허벌라이프도 최고직급자였고 PM주스도 최고직급자였고 지금은 뭐 PM 한다고? 유니시티. 지금 유니시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분은 완벽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가야. ACN도 했고 데니베가 했던 ACN도 했고. 응?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적던가 그렇더라. 그럼 대표님보다 한 살 찍으니까 2살. 대표님 또래야. 대표님보다 한 살인가 2살 찍어. 근데 이분이 인스타
우리 성금 카페 이런 것들 다 연동이 되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것만 받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받겠지. 그런데 이 친구가 끊임없이 끝까지 매일같이 그게 올라오는 걸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야.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초이스했다가 결국은 저 친구를 선택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 필리핀에 동생이 살고 있고 조카들이 살고 있고 딸들이 살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다 거기로 필리핀에 초대를 해서 온 거예요. 이번 행사에 그 자리에서 등록하고 그 자리에서 홍콩으로 다 등록하고. 내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의 그 불씨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디까지 갈지 나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미 왜 그 많은 사람 글 중에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거기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선택의 기준은 꾸준함이고 성실함이고 한결같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자기 이상향은, 사업의 파트너 이상향은 뭐 재능이 뛰어나고 막 다른 사람은 돈 얼마씩 버는 것도 막 있고 막 별거 다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그 모습에 꽂힌 거예요. 안 된다고요? 된다니까.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조금만 더 하라니까. 더 해도 안 되던데요? 돼요. 된다고. 뭐만 맞으면 방향성만 맞으면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반드시 있지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잖아. 사람들이 그래요. 나보고 운이 좋다고. 저는 100% 인정합니다. 지구상에 나처럼 운 좋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나보다 운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저는 운이 좋다고. 그 운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아요?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운은 끌어서 갖는 거예요. 운은 내가 끌어서 갖는 거라니까. 여러분 앞에도 운이 널려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할 뿐이야. 저는 평생을 영업세계에 살았습니다. 책 팔러 다니고 화장품 팔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기회를 만난 거잖아요. 어떤 기회예요? 변화의 기회를 만났던 거예요. 화장품을 가지고 내가 20년 가까운 삶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했지만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이 나올 그 타이밍에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국내에서 내가 더 이상 이룰 게 뭐가 있어? 야, 이제 글로벌밖에 없어. 답이 글로벌. 자, 우리나라 5천만 인구지만 글로벌은 82억 명이야. 82억 명. 그 시장을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나갈 수 있다. 결국은 나가게 됐고 이제 꿈을 새롭게 꾸는 거예요. 새롭게 꿈을 갖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겨우 6개월 7개월 마감이잖아. 7개월 마감. 예? 이제 7개월이요. 야, 지금 내가 7개월에 와서 여기면 7년 후에 나는 어디가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는 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진 자가 결국은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라. 꿈은 원대하게 가져라. 그리고 그걸 된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될 때까지. 그 제가 얘기합니다.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않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남편은 누굴까? 저 사람 부모님, 애들은 내가 생각해 본다니까. 얼마나 깎아본 노릇이요. 어차피 하는 일인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않는 것도 아니요. 그냥 세월만 까먹고 세월만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저분 남편은, 저분 애들은, 저분 부모님은 참 답답하겠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누군가가 1억을 받았대. 누군가가 몇 억을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깔 뒤집어 까야지. 그리고 악착같이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야지.
끊임없이 도전해야지. 그런데 생각도 없어. 누가 1억을 받았대. 아이고 나도 받았으면 좋겠네. 거기서 끝이요. 그 사람이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관심도 없어. 저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로. 누가 조금 더 팔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잘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가 재백인 대표가 경주에 있었습니다. 경주에. 저는 매번 평촌 지점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노하우를 하나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 노하우 하나 때문에 우리 지점이 1등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1등의 내용을 가지고 본사에 가서 막 조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지점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전국에 그 지점장들한테 노하우를 알려주면 유일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온 지점이 경주 지점이야. 경주 지점.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이요 그 다음 달 되면 막 2등 3등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여기저기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게 경쟁력이 없어지면 또 어떤 방법을 할까? 또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판매가 더 효율적으로 잘 되고 뭐 어떻게 또 찾아내. 또 찾아내서 우리 지점이 굳건히 1등을 지키면 또 그걸 갖다 쏟아부어요. 어떤 날 그러더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만 있으면 누가 알까 겁나서 확 숨겨갖고 자기만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는데 왜 그걸 다 공개하냐 나보고. 그걸 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예요. 어? 내가 그걸 끌어안고 혼자 싹싹싹싹 하면 내가 몇 달은 1등을 할 수 있어? 근데 더 이상은 없어. 근데 나는 그 1등의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다 주어서 그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경쟁, 이제 다이다이가 올라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점프를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그 회사에서 살아남았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처럼 입 거칠고, 저처럼 바른말 잘하고, 저처럼 진짜 내가 회장이라 해도 속 터졌을 것 같아. 내가 회장님이라 해도 속 터졌을 것 같아. 왜? 입 바른 소리 해야 되니까. 그냥 얘만 하면 나는 진짜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제가 어떠한 교육을 해갖고 이제 회사가 발전하면 저한테 시상을 줍니다. 섹시립 아까 얘기했던 그런 루즈 막 3,000개, 아니면 스킨카바라는 게 있어요. 스킨카바 뭐 5,000개,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한 번도 나는 그걸 혼자 가져본 적이 없어. 다 나눠줘 다른 지점. 야 그거 받아다가 네 지점 더 폭발시키면 되잖아. 아니, 한 번도 내 입으로 안 먹어봤다니까. 어느 날은 가면 부회장님이 한 번도 저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조회를 하거나 석회를 하러 올라오면 허다못해 그 부회장님이 자리에 없어도 비서실에 100만 원을 딱 봉투 써갖고 나 갈 때 주라고 늘 그런 대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저는 그 100만 원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 지점에 와서 야 이건 복돈이야, 우리 부회장님 기운이 묻어있는 돈이다, 선착순 빨리 얼마씩 매출해 오면은 그 다음 달 매출이 폭발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나만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나만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이 정확해야 돼. 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저는 어릴 적에 가난이 뭔지를 알아봤어.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종손집이고 종갓집이고 먹고 살만한 집이야, 우리 시골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 큰엄마가 참 유별하셨어. 유별하셨어. 딸들밖에 못 낳았다는 그 한도 있는데 엉뚱한 데서 아들 낳아갖고 왔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밉겠어 안 밉겠어? 미운 거야. 나 지금은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내가 우리 큰엄마 마음을 다 이해해. 그런데 나 클 때는 너무 상처였고 아팠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는 집에 별로 없고 큰엄마한테 모든 걸 돈 달라는 소리가 싫어서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육성회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러니까 그걸 뻔하니까 나는 얘기. 그러니까 처절할 정도로 나는 가난이 뭔지를 알았어. 지금도요 내가 기억이 납니다. 비만 오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5km예요. 5km. 심리가 조금 넘어. 그 비닐우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비를 맞고 학교를 갑니다. 5km를 걸어서. 학교 가면 옷도 가방도
책도 공책도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젖은 게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그런데 비만 오면 그 비 맞은 모습에 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마음이 젖어 있으니까. 나는 그 가난이 어떤 건지, 돈이 어떤 건지 너무나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거지 같은 말에 속지 말라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요,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야. 착각하지 마. 돈은 절대적이에요.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지 알아?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돈은요, 경제적 자유를 줘요. 응? 돈은 경제적인 자유를 준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독립 없이 인격적 독립은 없다고. 돈 없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죠? 돈 없는데 누가 나를 대우해 주죠? 돈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죠? 돈은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돈이야. 내가 돈이 독립이 안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왜 벌어야 된다고? 경제적 자유를 주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자유를 줘요. 정신적으로 돈이 풍부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99.99%가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라니까. 정신적으로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 세 번째는 시간적인 자유야.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돼. 시간적 자유가 있다니까. 시간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네 번째는 육체적인 자유야. 4가지 자유를 주는 게 돈이라니까.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어야 돼요.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니까. 돈이 있으면 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예? 그런데 돈이 없으면 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엄마다운 사람, 아내다운 사람, 딸다운 사람, 누나다운 사람, 이모, 고모다운 사람, 친구다운 사람, 다운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라니까. 인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만남이야. 인생은 누구랑이라니까. 다르게 얘기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끝장나. 남편 하나 잘 만났더니 영부인, 남편 하나 잘 만났더니 사모님. 그런데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개고생 오는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잘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잘 만나서 팔자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상대가 나를 잘 만나서 팔자 고치는 삶, 이게 다운 사람이야. 예? 이게 다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짜로.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우리 미래를 전망하면 어떤지 알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예? 웬만한 일자리는 AI가 다 대체를 하고, 웬만한 좋은 기업은 다 관세다 보다 해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미래는 더 막막하다니까.
심각해요. 심란하되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것 좀 찾아오세요. 내가 투자해 줄게. 없어. 없다니까.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있어요? 남이 밟고 지나간 길에 내 먹을 게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가끔 있던데요? 그래, 가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장사 좀 잘 돼봐라. 그게 몇 조금이나 가냐? 몇 조금이 가면 내 몸은 골병이라니까. 그렇게 살라고 인생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생은 만남이고 누구랑 해야. 가장 먼저 할 일은 제발 불필요 없는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기만 하면 김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만나기만 하면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봐, 책을.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제가 화전화장품에 입사를 하고요, 4년 차까지 단 한 명도 내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선후배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 생신도 안 갔다니까. 명절 때 안 갔다니까. 왜? 가면 다 부정적인 소리만 하니까. 에? 내가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다단계에 빠져갖고 지들한테 물건 사라고 한 적 나는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지들은 내 전화만 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저 새끼가 물건 팔아달라고 할까봐. 전화도 안 받아. 안 했어요. 안 만났어요. 내가 어느 정도 딱, 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상무 때 우리 큰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무였어요. 상무 때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홍성의료원에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나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객이 조문객만 한 1,300명 정도가 왔는데 봉투는 한 3,500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첫날째 안 가고 이튿날째 가고 그 다음날이 이제 장례 모시는 날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 다 직장 다니니까 저녁 때 오는 거잖아. 저녁 때 1,000여 명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몰리면 그 장례식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비야, 마비. 한마디로 마비야. 다른 집에 조문을 왔던 조문객들이 조문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만 넋 빠지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다 완전히 전멸이야. 다른 집들은 완전히. 우리 집에 사람이 오는데 그 짧은 시간 한 두세 시간 사이에 한 1,000여 명이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다 화장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회사는 또 유난히 미니스커트를 강조했어. 에? 미니스커트. 옷도요, 반짝이 이거 막 천연색 이런 거를 입을 때야. 금모다 말고 버스 대절에서 다 오니까 지방 막 전국에서 버스 대절에서 버스로 오는 거야. 버스로. 그날 저희 큰어머니 상에 우리 박형미 부회장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조회 시간에 발표를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회장님이 누구 상무 누구 돌아가셨다고 해서 봉투만 하지 거기까지 오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 김기춘 상무 그 어머님 그 상가에 간다고 해놨더니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전국의 임원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잊을 수가 없다니까.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돋보이고 나를 빛나게 해준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기만 하면 막 용기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야, 네가 묻으면 누가 하냐. 야, 너는 할 수 있어. 나도 하자.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내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꽝이야, 꽝. 응? 여러분 한번 봐봐. 불꽃놀이를 후원은 대낮에 한다고 해봐. 불꽃놀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만나야 빛이 바라는 거예요. 예? 불꽃놀이를 환한 대낮에 끼워봐. 헛질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꽃놀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만났을 때 별도 달도 없는 날은 더 좋아. 깜깜한 밤하늘을 만났을 때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만남에 모든 답이 있다니까. 진짜로 나 하나쯤이야. 여기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나 하나쯤이야. 어때까지 거. 내가 옷을 대충 입으면 어떻고, 모습을 대충 하면 어떻고, 내 모습이 뭐 어때 내 밥 먹고 내가 오는데, 이런 사람들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나를 보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를 보고 꿈이 되고, 내 팀은 아닐지라도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다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슬리퍼 신고 오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러고 싶을 때 많아. 내 반바지도 무지하게 많아. 네? 소대나시도 무지하게 많고. 더운 걸로 따지면 까짓 거 슬리퍼 끌고 나오면 또 반바지 뭐 파진 거 입으면 어때? 네?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왜? 더불어 함께니까.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더불어 함께요. 함께. 제가 늘 꿈꾸는 게 그거잖아. 더불어 함께. 야,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함께 하는 일이야.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혼자 하지 마. 혼자 하면 금방 지쳐. 금방 힘들어. 금방 좌절이 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 개인기가 아니야. 여러분, 다른 영업회사는 다 자기 개인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새끼 몇 명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난다 긴다 하는 몇몇만 돈 벌어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보험회사가 됐든 책회사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요. 함께 협업하는 거예요. 함께 협업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만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함께야. 제가 좋아하는 게 더불어 함께 사는 거라니까. SGM이 지향하는 문화가 그거야. 여기는 아무나 와도 누구나 와도 어떤 사람도 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 그거를 내가 추구해. 그거를 지향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람개비는 절대로 혼자 돌 수가 없어요. 바람개비가 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바람을 만나야 돼. 바람을 만나야 바람개비는 도는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바로 잘났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는 돌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내 협력자가 없고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발전은 없다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애써서 사람 한 분을 모시고 왔어. 그래서 막 금이야 오기야 잘해서 막 오로지 그 사람을 막 물고 빨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아이고 저 여자 지한테 득들 때만 저지라고 조금 있어봐 금방 내팽개쳐. 그런다고 한번 쳐봐. 그 사람이 계속 붙어 있겠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나만 알아. 나만.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막 누가 뭐 알까 무섭게 해갖고 물고 빨고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저거 또 지랄났네. 저 며칠이나 갈라나 이러고 지나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까? 그 사람이 믿고 나를 계속 따라올까? 아니라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줄 잘 섰네요. 그 사람 진짜 진국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갈등하다가도 오롯이 내 파트너로 성장해 준다니까.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이야. 개인기가 아니라고. 시스템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라고. 이걸 끊임없이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잖아. 학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실력,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결국 인생이란 평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평판으로 먹고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의수를 팔아. 의사는 의수를 팔잖아.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평판이 나쁘면 그 의사는 망하게 돼 있어. 실력이 좀 부족한데도 그 의사에 대한 평판이 좋으면 사람들은 몰려가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평판으로 사는 거예요. 야, 그 의사 있잖아.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냐. 세상에 나 어저께 진료받고 집에 왔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밤에 개별적으로 전화도 왔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 약 잘 먹으라고. 야, 그런 의사 봤냐?
야, 그 의사 사람들이 좀 몰려있다고 있잖아. 손님들 대기 시간이 길다고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들어가더라. 그런 의사 봤냐? 결국은 그 평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너 들었냐? 야, 거기 손님 무지하게 많지? 근데 이쁜 여자만 보면 성추행한대. 너 그거 들었냐? 그 의사 새끼가 어쩌대? 그 의사 새끼가, 자, 그 사람이 설상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평판이 돌면 그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결국은 의술로 먹고 사는 게 의사 같지만 아니라니까. 의사가 의술이를 가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요, 기본. 그 기본으로가 아니라 평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실력만 좋으면 잘 될 거로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병원 차렸다가 실력 부족해서 망하는지 알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신뢰를 못 받고 신임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병원이 망하는 거라고. 똑같아, 우리 삶도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나올 필요 없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이 꺾이고 비전을 상실한다면 그 사람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요. 무조건 되는 일이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 우리 일이 그런 거야. 이게 팀워크요. 이게 시스템이요. 내가 안 하는 거를,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주고.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한번 봐봐라.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서 사람들 성장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자기 팀이 없는데도 그렇게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박수 한번 쳐볼래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자기의 브랜드가 되고 자기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꽃을 피우는 거라니까.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 자기를 희생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꽃감 빼먹듯이 쏠랑쏠랑 빼먹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걸 제가 못 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 씨 뿌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씨를 뿌려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는 씨도 안 뿌려. 그리고 오로지 열매만 막 밝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 속에 성장을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도전에 응원해주고 서로 힘을 주면서 정상까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무조건 빨리 많이 벌어야 돼요. 빨리 많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어. 돈 벌자고. 돈 벌자고. 저는 돈 버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돈 버는 사람을. 아무리 이뻐도 돈 안 버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돈을 버는 데는 벌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중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훅 꺼졌었어요. 요즘 며칠 봤죠? 필리핀 갔다 온 뭐 피곤함도 있고 독일 갔다 온 피곤함도 있었는데,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제품을 써도 꺼진 게 막 차오르질 않는 거야. 내가 요새 우리 진저샷 그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미친 듯이 한번, 처음에는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 네? 여러분 요즘에 대표님 얼굴 한번 보세요. 메가 요법을 써봤다. 아주 막 헛구역질 나올 때까지 먹었다. 이게요, 생각이 그렇게 좋은 거야. 생각이 사람한테, 특히 여자들한테는 더 말할 거 없고.
레몬은 요새 레몬 딥톡스 해갖고 레몬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콜라보로 정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진짜 극대화시키는 거야. 극대화시키는 거야. 여름 지쳐서 어디 해수욕 갔다 와서 어디 뭐 휴가 갔다 와서 피부 늘어지고 처지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우리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 효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진저샷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아야 맛있어. 말씀은? 그러니까 시원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멋지게 화이팅하고. 오늘이 무슨 날? 쌍팔절. 무슨 날?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운과 복이 끌려온다. 오케이.